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자, 오늘 계속해서 바벨론 시대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상황.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이후 급전직하로 무너지게 되는 바벨론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들. 자,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죽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바벨론 제국,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은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7년 동안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죽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되는 사람이 그 아들 아멜 마르둑이죠. 딱 2년 통치합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성경에는 여호야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2차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준 에윌무로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재위 2년 만에 네리글라살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네리글라살은 예레미야 39장에 바벨론의 군관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이 네리글라살은 이 아멜 마르둑을 죽이고 왕이 되고 4년 만에 자연사한다. 자연사. 자, 그리고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이 되지만, 자, 라바시 마르둑, 이 사람은 네리글라살의 아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 하란 출신의 아람 사람, 바벨론 사람이 아니죠. 아람 사람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당합니다. 나보니두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어떤 공식적인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자, 이 사람은 하란 출신이라고 했죠. 이 하란은 유명한 그 달의 신, 달을 섬기는 달의 신, 그 달의 신의 이름이 신, S-I-N, 신이었습니다. 달의 신, 신을 섬기는 열광적인 광신자였다. 그래서 바벨론을 접수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 거기에 만신전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지방신인 신을, 달의 신인 신을 최고 지위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 제국은 최고 신이 누구였는가? 마루둑이었거든요. 마루둑. 그 마루둑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좀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저 아라비아 사막의 대마라고 하는 오아시스 도시에서 10년간 머물면서 정사는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죠. 벨사살. 이 벨사살이 다니엘서 8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어쨌든 이 공식적인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이고요. 나보니두스가 이 아라비아 사막 오아시스 도시에서 10년간 머물 때 자기 아들을 벨사살을 이제 일종의 섭정겸해서 맡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나보니두스 때 결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메대 제국의 변방에 속하는 이 지역이 이제 바로 안산 지역인데, 안산, 여기에 파사르가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원래 이제 메대 제국, 엑바타나를 수도로 한 메대 제국의 변방이었는데, 바로 고레스가 새로운 국가를 창건하면서 메대 제국의 수도인 엑바타나를 접수하죠. 그때가 바로 주전 550년입니다. 고레스가 메대 제국을 접수하다. 이 메대 제국은 당시 이 고레스의 할아버지인 아스티게스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메대 제국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은 아스티게스다. 자기 할아버지가 통치하는 메대 제국을 접수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강대해진 페르시아로 인해서 이 바벨론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집트와 그리고 리디아와 함께 상호 군사 방위 동맹을 맺으면서 바벨론은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레스는 공격의 화살을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리디아로 향하죠. 리디아. 그러면서 당시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크로이소스죠. 크로이소스가 통치하는 리디아 제국을 접수한다. 자, 메대 제국을 접수한 게 주전 550년,
그리고 리디아 제국 수도인 사르디스, 성경에는 사대라고 나오죠. 사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대 교회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사대, 이 사르디스를 접수한 게 주전 546년. 그렇게 하면서 이 리디아 제국을 이제 먹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 메대 제국 변방에 속한 이 안산 지역에서 이제 창건했다가 메대 제국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 제국까지 먹으면서 엄청난 대제국으로 순식간에 발행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엄청난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바벨론에게는 몇 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왜냐? 이 고레스가 원정, 공격의 방향을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동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기 때문이죠.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자, 몇 차례 군사작전으로 엄청나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고레스. 자, 이런 가운데 바벨론의 점령은 단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바벨론 붕괴는 너무도 신속하게 찾아옵니다. 바벨론이 엘람 지역에 임명한 총독, 엘람 총독 고브리아스가 고레스에게 자진 투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날려버릴 결정타는 주전 539년, 바로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오피스 지역에서 단 한 번의 전투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 게임 오버. 이때 나보니두스는 각 지방에 있는 신상들을 바벨론에 가져와서 어떤 저항을 해보지만, 이 사건은 각 지방민의 사기 저하와 또 증오만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그해 10월 이제 고브리아스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면서 몇 주 후에 고레스가 해방자로 열렬한 환호 속에 바벨론에 입성한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고레스를 해방자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맞이합니다. 왜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누구죠? 바로 나보니두스가 이 하란 출신이죠. 하란 출신의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주신인 달의 신을 바로 바벨론의 최고신인 마루둑을 제치고 만신전의 최고신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루둑 제사장들의 엄청난 그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레스는 자신이 바로 등장하면서 이 나보니두스의 말썽 많은 이 개혁 조치들, 종교 관련된 이 개혁 조치들을 일순간에 폐지하고, 고레스는 이 마루둑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마루둑을 이 바벨론 지역의 최고 신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죠. 그리고 자신이 마루둑 신의 지명으로 합법적으로 바벨론의 통치자가 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어떤 종교개혁, 나름 종교개혁이겠죠.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은 너무 순식간에 손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레스는 자기 아들 캄비세스를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당시 고레스가 이제 만든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1879년에 고레스는 각 속국민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주전 539년이죠. 그 다음해인 주전 538년에 유대인의 그 포로 귀환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어떤 계몽 군주였던 고레스가 자신이 점령한 그 속국민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폭넓게 허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게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주전 538년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굉장히 단명했던 왕조다. 주전 626년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창건했던 신흥 바벨론이 결국 100년도 가지 못하고 주전 539년 나보니두스를 끝으로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는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자, 간략한 도표를 통해서 이 바벨론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전 609년, 자, 1차 갈그메스 전투,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 갈그메스에서 이집트와 그리고 신흥 바벨론이 한판 붙게 되는데, 여기서 무승부였죠. 2차전이 4년 후인 주전 605년에 2차 갈그메스 전투가 벌어진다.
이때 바벨론이 이기죠. 이때 바벨론 쪽 수장이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 아들 느부갓네살이 총사령관을 맡으면서 또 천부적인 군사 재능을 발휘하면서 바벨론이 이긴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597년 에스겔 또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자 586년 유대 국가의 멸망과 함께 3차 포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582년 4차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임명한 유대 땅의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응징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568년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이제 좀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벨론이 계속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550년, 그리고 4년인 546년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요. 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는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도 이제 다니엘이 사역을 하니까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등이 이 시기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주제로 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